요번에 저번 주에 이어서 할 건데, 염류야, 염류. 그죠? 염류. 야, 해수의 염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염분, 해수의 염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을 마셨을 때, 아, 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못 마시지. 왜?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 녹아있는 물질들을 뭐라고 한다? 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염류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가 누구냐? 바로 염화나트륨. 두 번째가 누구냐? 염화마그네슘. 자, 1등하고 2등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자, 염화나트륨에다가는 뭐라고 쓰느냐? 짠맛. 자, 이게 짠맛을 내고요. 염화마그네슘은 쓴맛. 우리가 바다 가서 이렇게 해수욕하다가 물 마시면은 막 짜고 쓰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 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염류들에서 그 나트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나 칼륨은 이런 성분들은 이제 담수, 그러니까 강이라든가 이런 데도 녹아 있어. 육지에서 이렇게 녹아져서 들어가는 거야, 바다 쪽으로. 그리고 염소나 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해저 화산에 의해서 올라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담수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데 이런 바닷물 같은 경우는 못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염류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염류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그래서 염류가 어디서 오느냐도 좀 기억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 자, 별표는 이놈이다. 염분이 꼭 별표야. 자,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네. 이 무슨 말이냐면 해수 1kg이야. 해수는 물과 염류의 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딱 봐봐. 물 963g에다가 염류 35g이 들어있대. 오케이? 자, 이게 왜 963이야? 이거 잘못 나온 거다? 965일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야? 물과 염류 합치면 1kg이죠. 1000g. 그죠? 자, 1000g이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해수 1000g 중에서 염류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게 염분이라는 거야. 해수 1kg 속에, 자, 해수 1kg에는요, 물과 염류의 합이야. 자, 물과 염류가 다 섞여 들어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해수 1kg에는 물과 염류가 다 섞여 있는 거야. 오케이? 물과 염류가 다 섞여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단위를 보세요. PSU라는 단위가 나와요. 그리고 퍼밀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이 PSU라는 단위는 이제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PSU라는 단위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 왜 그 바다의 물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전류가 잘 흐르잖아. 그렇게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냐를 따지는 거고, 퍼밀이라고 하는 건 퍼센테이지는 알죠? 요거 퍼센테이지. 이거 뭐예요? 백분율이죠. 100개 중에 몇 개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퍼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천분율이야. 1000개 중에 몇 개냐? 즉, 해수 1000g 안에 몇 g의 염류가 있냐를 따지는 게 바로 퍼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같은 단위야. 거의 같은 단위. 그래서 PSU로 나와 있어도 퍼밀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35 PSU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해수 1kg 안에 35g의 염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해수 1kg 안에 35g의 염류가 들어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왜 국을 끓인다라고 상상을 해봐. 자, 물을 이만큼 집어넣고 소금을 이만큼 집어넣었어. 그죠? 자, 근데 얘를 계속 가열을 했어. 가열하니까 뭐만 날라가? 물만 날라가지. 물이 요렇게 남고 소금은 그대로 이만큼 있네. 소금의 양은 변했다 안 변했다? 근데 물의 양이 변했지.
자, 물의 양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 물의 양이 변하니까 국물이 어떻게 돼요? 짜지죠? 그 얘기야. 염분이 높은 바다와 염분이 낮은 바다가 있는데 염분이 낮은 바다는 담수 유입량이 많은 곳이야. 오케이? 자, 염분이 낮은 바다는 담수의 유입량이 많은 거고 염분이 높은 바다는 담수의 유입량이 적은 곳이야. 그래서 염분이 높은 바다 보세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대요. 날아가는 양이 많은 거야. 해수가 어는 결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는 바다. 또 염분이 낮으면 반대로 강수량이 많은 바다야. 자, 육지의 물이 자꾸 들어가는 바다. 빙하가 녹는 바다. 그러니까 영향을 누가 주고 있냐? 바로 담수가 주고 있는 거야. 물의 유입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느냐에 따진 거야. 물의 유입이 많으면 염분은 낮고 물의 유입이 적으면 염분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도 한번 별표. 자,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요. 이 염분이 1kg 안에 얼마나 들어있냐를 따지는 거지. 바다마다 당연히 달라. 왜? 물의 양이 많은 쪽에서는 염분이 낮을 거고 반대로 물의 양이 적은 쪽에서는 염분이 높을 거란 말이야. 그 바다마다 염분 양은 달라. 근데 염분 양이 다르지만 요거 염료의 구성 비율이 거의 일정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염료의 구성 비율,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니를 따졌을 때 거의 이만큼 차지해요. 염화 마그네슘 요만큼 차지해요. 와 같이 비율이 일정한 거야. 그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해요? 라고 물어보면 요걸 써주시면 돼.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순환하며 염류가 골고루 섞이기 때문. 그러니까 바다는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지. 계속적으로 뭐해요? 순환하면서 섞이잖아. 걔네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섞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염류들 간의 비율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먼저 쭉 썼던 거 말고 어디야? 3번, 4번, 5번 해주셔야죠. 자, 3번, 4번, 5번 해주세요. 잠시 멈춰주세요. 잠시 멈추시고 3번, 4번, 5번 풀이해 주세요. 풀이해 주세요. 자, 빨리 멈추고 시작. 풀이해봐. 풀이하고 있죠? 다 했죠? 오케이, 해보자. 자, 3번, 4번, 5번 했죠? 자, 먼저 3번 보자. 3번에 해수에 녹아있는 짠맛, 쓴맛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염분이라고 한다. 자, 염분이 뭐였어요? 얼마나 녹아있느냐를 따지는 게 염분이었죠. 지금 1번에서 설명하는 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염분이 아니라 염류에 대한 얘기죠. 염류. 그죠? 자, 그 다음 2번 보자. 자, 2번에는 PS요, 퍼밀 등 염분의 단위 맞죠? 3번에는 전 세계 평균 염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평균 염분이 약 35 PSU예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녹아있는 건 황산 마그네슘 아니죠. 염화 나트륨이죠. XOOX. 자, 4번에는 염분이 높은 바다는 높, 낮은 바다는 낮이라고 해주세요. 그럼 염분이 높으려면 물의 유입이 적은 거고, 염분이 낮으려면 물의 유입이 많은 거야. 해수가 얼면은 물이 얼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의 점점 양이 줄어들겠지. 여기는 녹이 되겠죠. 빙하가 녹는 바다야.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 물의 양이 많아지죠? 이거는 낮이 되겠죠. 자,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대요.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는 물이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니까 낮이 될 거고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면 높이죠. 물이 더 많이 나가니까. 육지의 물이 흘러드는 바다 같은 경우에도 낮이죠. 담수가 막 들어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5번에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한 얘기네. 해수에 녹아있는 무엇의 비율? 염류의 비율이야. 염분은 달라. 염류, 녹아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같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왜 안 움직이냐? 아휴. 됐다. 자, 그 다음 해류 볼까요? 자, 해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해수의 지속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해수의 지속적인 흐름. 자, 근데 얘네들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잘 안 바뀌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난류, 한류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죠? 난류, 따뜻한 물, 한류, 차가운 물. 그럼 왜 따뜻하냐?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가니까 저위도는 뭐야? 적도 근처 얘기하는 거죠. 고위도는 극지방 쪽. 그러니까 저위도는 더운데 고위도는 추운데 더운 데서 추운 쪽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애. 걔가 바로 뭐예요? 난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류는 반대죠. 고위도에 있던 바다가요.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난류와 한류가 흘러가게 되는데 얘네들이 난류는 밑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오는 차가운 물이다. 이 해류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주변의 기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우리나라만 따지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보시면 보세요. 여기 동한 난류가 동해안 쪽 타고 올라가고 있지.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황해 난류가 좀 서해에서 떨어져서 가고 있지. 자, 그러니까 이 같은 위도상에서 봤을 때 동쪽이 서쪽보다 온도가 좀 더 높아요. 그게 이제 난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우리나라 주변 해류 나와 있는데 이건 다 별표 치고 다 기억해 주셔야 돼. 우리나라 주변 해류는 다 외워 주셔야 돼. 난류, 한류가 모두 흘러요, 우리나라는. 축복 받았어. 자,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 쿠로시오 해류 있죠? 자, 이렇게 본류라고 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걸 지류라고 하는데 쿠로시오 해류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야, 이게. 자, 쿠로시오 해류 일부가 동해 쪽으로 흘러갔네. 쿠로시오 해류 일부가 황해 쪽으로 갔네. 동해 쪽으로 가면 동한 난류, 황해로 가면 황해 난류.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은 바로 뭐다?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 거예요. 자, 북쪽에서는요, 연해주 한류가 있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북한 한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남하하는데 내려오는데 그러면 봐봐, 여기 동해안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 되죠. 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경수역 같은 경우에는 난류적 특징과 한류적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양염료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매우 좋은 어장이야. 그래서 북한 애들이, 아니 북한이란다. 중국 어선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위쪽에 북한 쪽 해역 가가지고 오징어들을 싹쓸이하고 있는 거예요. 조경수역. 자, 우리나라 동해에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름 되면은 좀 위로 올라가요. 난리의 기운이 세질 테니까. 반대로 겨울 되면 좀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이게 해류는, 그래서 해류는 지속적인 물의 흐름이야. 그럼 해류가 왜 나타났니? 해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 자전과 그 다음에 그 대기 순환에 의한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순환에 의해서 이제 지속적인 물의 흐름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요번에는 조석 보자. 자, 조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석 같은 경우에는요.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돼 있네. 자, 조석이라고 하는 건 밀물 썰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밀물 썰물은 알죠. 밀물이 뭐야?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막 밀려오잖아. 그럼 해수면이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해수면이 높아져서 제일 높아졌을 때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 만조라고 얘기를 해요. 만조라고 얘기를 해. 반대로 썰물은 뭐예요? 자, 바닷물이 이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나가면 해수면 점점 낮아지죠. 그때를 간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만조, 간조 알겠죠? 자, 만조,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얘기하고 간조는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생겨요. 그 만조와 간조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차. 오케이? 자, 조차는 해수면의 높이 차이야. 만조 때와 간조 때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조에서 간조로 갈 때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썰물. 반대로 간조에서 만조로 갈 때는 밀물. 자, 이게 만조에서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간조까지를 조석주기라고 얘기해. 자, 조석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석 얘기했나? 밀물 썰물에 의해서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걸 조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조석 주기가 얼마냐? 12시간 25분이에요. 12시간 25분. 조석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뭐 때문이냐? 조석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더 세냐? 달의 인력이 더 세. 왜냐? 태양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달이 있어.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지구의 달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야. 이렇게 쏠리는 거야. 그럼 반대편도 이쪽도 만조예요. 여기도 만조가 일어나게 돼. 왜 그러느냐? 이쪽은 달의 인력 때문에 쏠려와가지고 물이 이쪽은 지구 자전에 의해 회전력에 의해서 반대편도 만조가 돼. 그럼 여기는 자 지구는 둥글잖아. 여기 있던 사람이 자전을 해서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얘는 간조죠. 해수면이 조차가 가장 낮을 때잖아. 그래서 여기 오면 만조, 여기 오면 간조, 여기 오면 만조. 대략 한 여기서부터 한 반 바퀴 돌 때까지가 12시간쯤 걸리잖아. 12시간 25분이 조석주기예요. 이 25분의 차이는 왜 나타나냐면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 달도 공전하기 때문에 25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 뭐 지금은 그다가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때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럼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자 이렇게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이때 말고 또 언제 있겠니? 이때 있겠죠. 자, 여기 달의 위치가 이때가 언제야? 바로 사. 이때는 망. 음력으로 따지면 음력 1일경. 그리고 망은 음력 15일 보름일 때죠. 그죠? 자, 요렇게 한 달 동안에 요렇게 상이나 망 위치에 오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엄청 크겠지. 왜?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한 달 동안에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살이라는 말을 써서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한 달 동안에 조차가 가장 적을 때를 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이는 언제냐? 삭과 그 다음에
보름달 뜰 때, 망 위치에 있을 때요. 그럼 조금은 언제겠니? 여기나 여기 있을 때죠. 바로 상현이나 하현 위치에 있을 때가 되는 거예요. 상현달, 하현달.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달? 반달 얘기하는 거야. 반달이 뜰 때는 조금, 그러니까 만주와 간주의 차이가 적어져. 자, 이건 한 달을 주기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조류와 해류 나와 있는데, 조류는요, 방금 얘기했지, 밀물, 썰물. 자, 밀물 들어왔다, 썰물 나갔다를 12시간 20분보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방향이 바뀌는 반면, 해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속적인 흐름이라 그랬죠. 지구 대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 나타나는 지속적인 흐름이니까 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 해류는. 자, 그리고 이 조차가 어디가 더 커요? 우리가 밀물, 썰물 어디서 확실하게 볼 수 있어? 서해안 가면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자,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엄청 커, 그지? 왜 그럴까? 서해는 수심이 얕아. 물의 양이 적고.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확 띄어. 근데 동해는 어때? 수심이 깊고 물의 양도 많아.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조차가 굉장히 작아. 자, 그래서 조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조개나 뿔을 캘 때. 이거 언제 가야 돼? 그치? 간조 때 가야죠, 간조 때. 자, 그 다음, 바다로 나갈 때는 언제? 만조 때 나가면 좋겠지, 그치? 그리고 조자가 큰 데는 조력발전소를 이용해요. 이렇게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해봐야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문제 해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문제 풀이. 잠시 멈추기. 자, 잠시 멈추고 문제 풀이 해줘. 계속 틀어놓지 마. 빨리 멈춰. 계속 캡처해놓고 있어. 야, 빨리 풀자. 잠시 멈추고. 뭐지 이거? 다 했죠? 해보자. 오케이, 문제 풀어보자. 아직도 못 풀었으면 빨리 멈추고 해. 다 하고 채점해. 자꾸 다 불러주는 거 적고 있지만 막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자, 이제 6번 보자. 자, 6번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방향이 바뀌는 흐름이다. 해류에 대한 설명이잖아. 지금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방향이 바뀌는 건 뭐야? 조류죠. 이건 X. 자, 그 다음 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이다. 이건 뭔 소리요? 따뜻한 해류가 왜 한류야? 난류죠. 그래서 X. 자, 난류가 강하게 흐르는 지역은 주변 지역보다 대체로 기온이 높다. 난류가 강하면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높죠. 자, A가 뭐예요? A. 황해 난류고, E는 쿠로시오 해류고, D는 동안 난류고, B는
북한 한류고, 그 다음 C는 연해주 한류. 자, 그럼 난류는 누구야? A, D, E. 벌써 색깔이 빨갛잖아, 그죠? 자, 한류는 B, C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동해로 흐르는 무슨 난류라 그래서 동한 난류, 동해 난류 아니에요. 동한 난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황해로 흐르는 이거는 황해 난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류는 또 뭐야? 북한 한류가 있죠. 북한 한류. 오케이, 9번. 자, 조석 현상에 대한 얘기는 높아지거나 낮아진 현상, 동그라미죠. 그 다음 이번에는 육지 쪽으로 밀려오면은 밀물이잖아. 벌써 틀려먹었죠. 3번에는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를 뭐라 그래? 만조. 틀려먹었죠. 4번에 주기적으로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 그렇죠. 자, 10번에 조차가 큰 지역에 주력 발전을 건설하여서 전기를 생산합시다. 맞죠? 자, 그 다음 만조와 간조의 알면 그렇죠. 이 서해 쪽에 가가지고서는요, 한번 뭐 가게라든가 민박집이라든가 이런데 달력 한번 보세요. 달력 보시면 거기에 만조 때, 간조 때 시간이 나와 있어. 그 일상생활에서 꼭 쓰고 있으니까 그쪽들은. 자, 그 다음 3번에는 그쵸, 동그라미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너무 느려졌네. 패드가. 자, 여기는 지난주에 했었고, 그쵸? 자, 그 다음, 조석 현상에 대한 실시간 자료 해석이라고 되어 있네. 자,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가까운 해안에 3일 동안 조석 예보를 찾읍시다. 자, 이거 지금 뭐 찾아봅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대요. 만조 시간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안 토의해 봅시다. 자, 보시면 보세요. 자, 높이 730cm, 3시 57분이었죠. 그 다음 만조가 됐을 때가 16시 13분, 12시간 하고도 좀 몇 분 더 지난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도 대략 12시간 좀 더 지난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자,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씩 일어나고요. 만조, 간조의 조차가 3일 동안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니? 조차가 조금씩 변하는 거 보이니? 만조, 간조의 차이가 조금씩 변하지. 그죠?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만조 때와 간조 때를 이용하여 고기 잡는 출어 시기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만조가 되면은 어떻게 돼? 고기 배 나가면 되는 거죠? 배 나가기 쉽겠죠. 자, 그리고 조개 같은 거 캐려면 간조 때 가야 되겠죠. 그리고 바닷길 열리는 곳도 있잖아요, 매물이. 그런 바닷길 열리는 곳, 그런 것들도 역시 만조 간조 이용하는 거예요. 자, 바이바이. 하루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했으면, 이걸 내가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문제 푸세요. 또 써볼까? 문제 푸세요.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푸세요. 멈춰. 자, 멈추고 문제 푸세요.
자, 됐니? 오케이. 자, 해볼까요? 자, 1번 보자. 자, 1번에 A, B에 대한 설명으로 A는 뭐예요? 하루 동안에 제일 해수면이 높을 때니까 만조네요. 자, B는요? 간조네요. 해수면이 제일 낮을 때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벌써 뭐야? 기억님 벌써 틀렸고 디귿만 맞네요. A, B의 차이를 조차라고 해요. 높이 차이를. 자, 그 다음 2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은 간주에서 만조될 때 밀면 그쵸? 만조에서 만조될 때 두 번 일어나. 4번에 오전 9시경 언제니? 바로 여기죠. 만조에서 간조로 갈 때니까 뭐예요? 밀물이 아니라 썰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 3번에는 자, 출어시기 조절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가지고서 출어시기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 해조류 채취하는 시기도 정해지겠죠. 간조 때 열심히 달려가서 받아 먹어야죠. 자, 그 다음 열리는 시간도 체크할 수 있죠. 간조 때 열리겠죠. 특히나 한 달 중에 조차가 가장 클 때, 즉 사리의 간조 때가 바닷길 열리는 때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용해서 높이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됐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7단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이제 뒤에 거 문제도 또 해보셔야지. 일단은 197쪽까지랑 그다음 대단원 마무리도 할 거예요. 대단원 마무리도 할 거니까 일단은 197쪽까지 먼저 좀 해보자. 역시 또 문제 풀이 시작. 자, 그러니 멈추고 풀었어요? 멈추고 푸셔야 돼요. 자, 풀어해보자. 자, 1번 해보자. 자, 여기 지금 해수 온도에 대한 얘기네요. 기억.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잠깐 이거 했지 않았나? 해수면,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나 했지, 이거? 오케이. 195쪽을 봐야 돼. 자, 195쪽에 6번 해보자.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자, 옳은 것은, 자, 1번이죠. 기억니은에. 염류는 여러 가지 녹아있는 물질들이고요. 염분은 pSU나 퍼밀 단위를 써요.
전 세계는 약 33g이 아니라 35g이죠. 35psu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쓴맛이 나는이 아니라 짠맛이 나는 염화 나트륨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해요. 자, 7번에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요? 염화 나트륨. 이거 B네. 이거 틀릴 수 있겠다, 그지? 염화 나트륨은요, B예요. 그러니까 A는 뭐예요? 염화 마그네슘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7번은 염화 마그네슘, 염화 나트륨. 자, 8번에는요, 33psu인 해수 200g이라 그랬어요. 200g. 1000g 안에, 해수 1000g 안에 33g 있다는 뜻이야. 그럼 200g이면 몇 g 들어있을까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이 돼야 되겠죠. 9번에는요, 염분이 높으려면은 담소의 유입량이 적어야 되지. 그죠? 자,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물이 많이 유입되니까 아니야. 해수가 결빙되는 곳, 결빙이 어는 거야. 자, 증발량이 많은 곳, 그쵸? 맞죠. 자, 강물이나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가는 뭐예요? 새 해역의 바닷물 500g 속에 있는 전체 염류의 양이라고 됐어요. 자, 염분을 구하세요. 500g에 16이래요. 그럼 1000g에는 얼마겠니? 2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2, 그 다음 38, 자, 그 다음 34, PSU를 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문자야. 자, 그 다음 11번에는요. 가해노가에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이 가장 많니? 가해노가 있는 애가 제일 많겠니? 누가 많겠니? 양만 따지면요. 나가 더 많겠죠? 나의 녹아 있는 염화나트륨 양이 가장 많다. 그쵸? 니은이 맞죠? 전체 염류에 대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물어보네. 비율은 같다죠? 염분비 일정의 법칙 얘기했어. 자, 1000g 안에 몇 g이나 있느냐? 비율이 같은 거지, 양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건 틀렸어. 그래서 2번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12번에는요. 자,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주기적으로 방향이 변한다. 이건 조류에 대한 얘기죠.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주변보다 수온이 그쵸. 한류가 흐르면 주변보다 수온이 낮아지고요. 난류는 저희도 보이도록,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그 다음 13번은 난류와 한류의 근원이라고 했네요. 난류의 근원은 얘고요. 한류의 근원은 얘죠. 근원은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조경 수역을 이루는 두 Y는 B, 북한, 한류였고요. 그 다음 D, 동한, 난류였죠. 자, 그 다음 15번은요. 자, 15번에 보시면 옳은 것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죠. 영양염료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요.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난류가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난류가 강하면 위로 밀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그 남마가 아니라 북상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16번에는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케이. 22일보다 26일의 조차가 22일 어딨니? 6이겠죠. 26일은 6이네요. 조차가 딱 봐도 누가 더 커요? 그쵸? 22일이 더 크죠? 틀렸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만조 간조는 하루에 2번씩, 그쵸? 2번씩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간조 만조 하루에 맞고요. 조차가 큰 날은 갯벌이 더 넓게 드러난다. 그쵸? 조차가 크면은요 물이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17번에는 22일, 26일 중 조개를 캐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조차가 크고
그죠? 조차가 크고, 그 다음, 간조 때죠? 언제야? 22일 12시경. 조차가 큰 날이 22일이고요. 22일 12시경이 바로 간조니까. 그렇지. 1번이 되겠죠. 자, 18번은요.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조,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간조. 맞는 얘기고. 그 다음, 간조에서 만조로 바뀔 때. 간조에서 만조로 가면 물이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밀물. 틀렸네. 조류는 해류와 다르게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뀐다. 맞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여기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그지?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고난도로 가볼까요? 자, 고난도 가시게 되는데, 고난도 1번은 했지, 그지? 1번은 했어, 우리. 자, 2번 해보자. 자, 30ps인 바다 500g과 42ps인 바다 1000g을 섞었을 때 염분은 몇 ps입니까? 되게 어려 보이네. 그죠? 자, 요거 두 개 섞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 바닷물 500g의 안에는 몇 g 있다는 얘기야? 30ps는 1000g 안에 30g 있다는 얘기인데 500g 안에는 30g 있겠죠? 아니, 쏘리. 15g 있겠죠? 42ps면 1000g 안에 42g 있다는 얘기죠? 둘이 더하면 이거 총 몇 g 돼요? 57g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57g이 염류의 양이고 바닷물은 몇 g이 돼? 1500g이죠. 자, 그래서 1500g이었을 때 57g이 있다면 해수 1000g이 있을 때는 몇 g이 있을까? 이게 염분이죠. 1000g 안에 들어있는 염분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 3번 해보시게 되면 자, 3번에 썰물일 때가 언제예요? 썰물 만조에서 간조갈 때죠? 이때랑 이때랑이 썰물이죠. 몇 시야 그럼? 오전 11시. 그래 3번이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이건 했죠?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채점 꼭 좀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끝났잖아. 대단원 마무리가 남아있네요. 요거 풀어보시고 채점해가지고 여기까지 201초까지 채점해가지고 카톡 보내주세요.